자, 이거는 제가 왜 만화를 좋아하게 됐는지 이거를 좀 썰을 좀 풀어드릴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왕따 아닌 왕따를 좀 많이 당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94년생인데 빠른 년생이에요. 당시 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핸드폰 이런 거 없었어. 우린 뭐 최첨단 기계 이런 게 없었어. 최첨단 기계라고 해도 그 당시에 이제 TV에서 선전하는 모토로라 조그만한 거 폰 나올 때 그 정도였어. 그리고 논스톱에서 양동근 선생님이 무전기 들고 다니던 그 시절이었어요. 현대 문명이 되게 없던 시절이었고, 그런 현대 문명이 있는 애들은 부잣집이라고 칭송당하면서 굉장히 학교에서 크게 쳐줬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 이천의 이천초등학교라는 곳을 졸업을 했는데, 이천도 정말 시골이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최고다 윽박이 살고 있는 여주군 금사면, 지금 여주시로 변했어요. 이 여주군 금사면에서 윽박이랑 나랑 둘이 컸어. 그래서 나랑 불알 친구야. 근데 그 당시에 거기가 정말 깡촌이었어요. 깡촌 오브 깡촌이야. 그런 깡촌도 없어. 슈퍼도 없었어. 나는 심지어 피자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 저는 이천이라는 시내로, 시골에서 시내로 좀 학교를 다니는 애였고, 윽박이는 시골에서 시골로 학교 다니냐. 걔네 학교는 또 분교야. 분교, 하우 분교라고 해갖고 전교생이 내가 알기로는 40명인가 20명인가 그랬었어. 아무튼 저는 이천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2반까지 있었어요. 한 학년에 12, 13반까지 있었는데 학생 수가 반당 45명, 46명씩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절출산 시대의 MG 학교랑 완전 다른 그런 느낌의 학교였어. 거기가 그 당시에는 이제 괴롭힘을 하는 기준이 뭐냐,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약간 그런 걸로 좀 많이 따지고,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당시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숙제가 우리가 자연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막 뭐 꾸며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시켜주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학교의 선생님이 그랬어. 학교에서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가져오세요. 그게 숙제였어. 당시에 동급생 애들은 뭐 햄스터, 소라게 뭐 이런 신기한 것들을 막 갖고 왔어. 근데 나는 이제 시골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집이 그 당시에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농사 지었어요. 농사 짓는 집이었는데 고추 모종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고추 모종을 가지고 등교를 했어.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막 햄스터, 소라게, 막 하늘소 이런 진짜 진귀한 것들을 막 갖고 오는데 나 혼자 그 풀떼기 가져간 거야, 고추 모종을. 그때부터 애들이 니네 집 거지냐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설령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르고 여리고 깡 마르고 배 톡 튀어나오고 굉장히 귀염귀염하게 생겼어. 그리고 시골에서 윽박이랑 둘이 맨날 개울가 가서 고기 잡고 수영만 하니 뭘 알겠냐고 내가. 그래서 이 새끼들이 괴롭히는 건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놀리고 때리면 웃기만 했어요. 그냥 바보 형이 된 거야. 강풀 작가님 그 만화에 나오는 토스트 굽는 그 바보 형처럼 그냥 뭘 해도 맞으면 웃고 울고 막 그러니까 이제 괴롭힘을 엄청 당해. 그러다가 이제 고추 모종을 누가 잘랐어, 가위로. 내가 가져간 고추 모종을 가위로 똑 잘랐어. 내가 학교 가면 맨날 물주 키웠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울었지. 그때부터 이제 괴롭힘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이천이라는 이 작은 소도시가 굉장히 지역사회예요. 그래서 서열이 이미 정해져서 올라가. 그래가지고 짱이 이미 정해져 있고 괴롭힘 당한 애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막 그 이후부터는 서열 전쟁이 필요가 없어져. 그런 식으로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미 피라미드화가 돼서 중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이제 내가 중학교 진학할 때쯤에 이천으로 이사를 왔어. 가정 환경이 조금 뭐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이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나마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있긴 있었는데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야. 그때까지 난 왜소했어. 그때 이제 설령호 만화 전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침에 학교를 등교할 때 이천중학교 가는 길에 시네마 천국이라고 있었어요. 시네마 천국이라고 비디오도 빌려주고 만화책도 빌려주는 그런 방이 있었어. 내가 그때 용돈을 1,000원 정도 받았어. 그것도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줬던 기억이 나.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어.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아버지는 그때 중국에 사업을 하셨을 때였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였고, 엄마는 이제 고군분투로 혼자서 우리 키울 때여갖고 집에 돈이 없었는데 엄마가 집에 잘 못 들어오기도 했어서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그 1,000원으로 나 밥 사 먹으라고 누나랑 나한테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등교를 할 때 1,000원으로 뭘 했냐면은 만화책 200원짜리 5개를 사서 학교를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 괴롭히는 새끼들한테 한 권씩 줘. 그러면 이제
안 괴롭혀. 왜냐? 만화책 봐야 되거든 쉬는 시간에. 근데 내가 또 머리가 똑똑했던 게 5권이면 5명한테 주잖아. 1권은 A, 2권은 B, 3권은 C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줘. 그럼 지들끼리 돌려본다고. 그러면 이제 만화책 200원에 나는 그날 하루를 1000원을 투자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이제 제가 그 만화책을 받아서 읽어요. 그리고 이제 만화방에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돈이 있을 때마다 난 만화를 빌려본 거야. 그때 빌려봤던 게 이제 고교철권 터프 혹은 한마바퀴 시리즈, 그리고 나서 마스라왕 이런 격투기 관련 만화책들을 굉장히 많이 빌렸었어요. 그 당시에 중학생들은 이 피가 정말 끓어오르는 혈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만화책 보면은 그게 진짜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의 격투기 선생님이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만화책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지금에서야 좀 말씀드리는데 돈이 없을 때는 이제 P2P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때 당나귀, 푸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이제 만화책을 직접 검색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어.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서 만화책들 웬만한 건 그때 다 다운받아서 제가 다 봤었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좀 일찍 눈을 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게 이제 김성모 작가님의 용주골 시리즈, 붉은 매 이런 거 좀 많이 보고, 아무튼 뭐 그렇게 만화를 조금 많이 보곤 했었어요. 중학교 때 무에타이 하시게 된 계기인가 이러시는데, 무에타이 왜 시작했냐면은 학교에서 날 그렇게 괴롭히던 놈이 한 명 있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괴롭히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딱 넘었던 게 이제 가족욕을 하더라고. 괴롭힘이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게, 어떤 식으로 괴롭히다 그 괴롭힘에 흥미를 잃으면 더 큰 괴롭힘을 항상 찾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그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쫄랐던 것 같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설봉 무에타이 체육관, 김성기 관장님이 운영하시던 이천 최초, 이천에 아마 거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체육관이. 거기를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한 번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쫄랐었어. 한 3개월 쫄라갖고 엄마가 11만원 주면서 입관비랑 해서, 그래서 내가 한 달만 갔다 오겠다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갔을 때 있던 사람이 이제 명현만. 그때 내 나이 또래에서는 격투기를 배운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안 보냈어. 이 운동으로 내가 무언가를 읽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막 헝그리 복서들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거친 시절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저녁 8시까지 거기서 있었어요. 샌드백 치고 뭐하고 계속 있었어.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학교에 딱 갔는데, 날 괴롭히던 애들의 주먹이 무섭지 않았어. 왜냐? 나는 여름방학 내내 명현만 선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막 활동했던 그 헝그리 복서들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서, 그렇게 두들겨 맞던 애가 학교를 가니까 걔 무섭겠냐고. 걔네들이 안 무섭지. 그렇게 설령호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내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생활체육 개념으로 좀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중학교 언제야? 한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국을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만뒀었죠. 아무튼 뭐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는 언제 사귄 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사귀었어. 2학년 때. 그때 진짜 낭만 대 낭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내가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그리고 여자랑 연락도 못 해봤었어. 진짜로. 싸이월드랑 네이트온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내 이래봬도 인문계 여러분들, 인문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1고 1학년 1반이었을 때 1학년 2반에 여자애가 전학을 왔대. 근데 항상 그때 막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던 청춘 아닙니까? 불꽃 청춘이었어.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전학을 왔다면서 갔는데 얘가 너무 이뻐.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내가 야, 쟤 어디서 전학 왔냐? 그러니까 마계 인천에서 또 전학을 온 거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계단과 층과 층에 계단 층과 층에 정수기가 있었어요. 정수기가. 내가 거기서 물을 먹고서 뒤를 돌았는데, 우리 건물이 4층이었는데 5층이 옥상이야. 근데 5층에서 이제 담배를 폈어, 애들이. 근데 나 그 당시에는 담배 안 폈어. 근데 이제 마계 인천에서 온 나의 첫사랑이 흡연자였어. 난 몰랐어. 내가 이제 정수기 물 먹고 뒤를 돌았는데 5층에서 얘가 내려오드는데, 입에서 담배 연기를 후 하면서 내려오는데, 뒤에 그 약간 창문에 햇볕이 이렇게 싹 비치면서 담배 연기가 걔를 감싸는데, 나는 선녀인 줄 알았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 그 약간 뒤에서 막 드라이 아이스 연기 뿌린 것만 키로다가 저렇게 이쁜 애가 있나 이러면서, 그게 제 첫사랑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진짜로 사귀게 된 거는 고2 여름 때쯤으로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뭐 여자 만나본 적도 없고, 연애해본 적도 없고, 말 걸어본 적도 없고, 걔 찐따같이 살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은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때 그 애한테 내가 자문을 구했어. 어떻게 하면 얘랑 친해질 수 있을까? 근데 네이트온으로 연락을 하래. 싸이월드랑 네이트온으로. 그래서 싸이월드 들어가서 일촌 신청하고 방명록 남자답게 남겨가지고 그때부터 소통을 하기 시작했지. 그게 제가 첫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MMA 체력이 중요한데 달리기 말고 크로스핏으로도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달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인증도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말 제외하고 주말에도 토요일은 많이 뛰면 20km 뛰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몸 관리하느라고 조금은 안 뛰는 편이긴 한데 토요일은 오전에 레슬링 훈련이 있어서 오후엔 그냥 푹 쉬는 편이긴 한데 평일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뛰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뜁니다. 최소 내가 컨디션 안 좋아도 5km는 무조건 뛰어요. 근데 이걸 왜 뛰나? 자, 이 런닝에 대한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운동을 1시간을 안 쉬고 해본 적이 있나요? 진짜로 이게 중요한 거야. 세트 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헬스장 가면 우리가 뭐 한 세트 하고 몇 초 쉬고 이런 식으로 1시간을 채울 수는 있지만 1시간 동안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안 쉬고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1시간 동안 스쿼트를 안 쉬고 해본 적이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런닝은 여러분들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안 쉬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계속. 그럼 우리 근육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MMA 체력에 왜 달리기가 중요하냐면 내가 아무리 호흡이 차고 힘들어도 몸이 움직여요. 그게 중요해요. 물론 사람을 잡고 제압하는 거에 대한 근육과는 조금 멀지만 런닝은 여러분을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닝을 해야 돼요. 무산소 운동을 유산소처럼 1시간 하는 건 정말 프로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유산소는 일반인도 1시간을 할 수 있고 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1시간을 그냥 뛴다는 행위 자체가 정신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리기 말고 뭐가 좋을까요? MMA인 여러분들 어원 자체가 믹스 마샬 아츠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섞어놨단 말이야. 뭐가 더 좋은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 우린 그것만 해도 되지. 근데 운동엔 뭐다? 정답이 없어요. 다 해야 돼요.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돼야 돼요. 홍수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뛰지 않는 운동선수는 없다.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뛰므로써 정신력과 몇 시간이고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의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로 크로스핏과 MMA에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달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뭐 장득친님 말씀처럼 인터벌이랑 뭐 가볍게 오래 달리기 중에 뭐 이런 거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제가 말씀드린 정답은 없어요. 오래 달리는 것도 해야 되고 인터벌도 해야 돼요. 저는 제 루틴을 좀 말씀드리냐면은 일주일에 주 5일 평일을 뛴다는 가정하에 월수 금은 오래 뜁니다. 존투러닝이라 그러거든. 내 몸의 70%만 활용해서 뛰는 거, 그게 존투러닝인데 저는 그 페이스가 1km당 5분 초반 페이스예요. 그걸로 8에서 10km를 뛰어요, 월수금은.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탑팀 훈련 가는 날이어가지고 그렇게 뛰게 되면은 오후 훈련에 내가 너무 힘들어져. 왜냐? 나는 요 오전 훈련 끝나면 또 수업을 해야 돼갖고 휴식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짧고 굵게 5km를 1km당 4분 페이스로 뛰어버려요. 그렇게 하고서 와서 샌드백 치고서 쿨다운 하고 이제 수업 들어갔다 훈련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섞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일반인의 개념에서는 오래 달리는 것도 좋고 인터벌도 좋습니다. MMA 선수의 개념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저녁에는 이제 우리 관원들이랑 크로스핏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전에는 유산소성 체력 훈련하고 오후에는 무산소성 체력 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MMA 들어가면 그 체력이 또 달라.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의 훈련을 계속 섞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속 정답을 찾아가야 돼. 물론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닌데 그런 느낌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MMA 체육관 타격이랑 무에타이 체육관 타격이랑 많이 다른가요? 달라요. MMA 타격과 무에타이 타격은 다릅니다. 주먹을 같이 뻗고 발차기도 같이 뻗고 같이 상대를 타격하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달라요. 왜냐? 자세가 달라요. 내가 무에타이식 파이팅을 하고 싶으면 무에타이 학원을 다니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격투기 선수마다 다 달라. 업라이트 스탠스가 있고 뭐 아니면 크라우칭 스탠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탠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달라요. 션 스트링랜드가 업라이트 스탠스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찰스 올리베이라도 업라이트 스탠스입니다.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레슬링에 약하다. 태클 들어오면은 잘 걸린다. 근데 하지만 업라이트 스탠스들의 장점이 뭐죠? 멀리서 싸워요. 태클보다 더 먼 거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또 태클을 많이 당할 위험이 없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어떤 느낌인지 내가 먼저 메타인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보강하는 게 아마 격투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선에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더 증명해내야 되는 건 맞고 난 내가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챔피언이 될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있고 그렇게 맹신하면서 내 자신을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싸우기 때문에 다만 증명해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좀 적은 것 뿐이지 당연히 격투기 선수면은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